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프리뷰를 제공하는 토작가입니다. 10월 2일 해외 축구 9경기 집중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 영상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배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꼼꼼히 체크 후 가족방에서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참여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시즌 초반 흐름은 매우 좋지 못한 편, 리그 7경기에서 3패를 허용하며 7위로 처졌다. 특히 라치오, AC밀란, 우디네세와 같이 상위 팀들에게 모조리 패한 것이라 더더욱 뼈아픈 상황. 심지어 UCL 첫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무기력하게 0에서 2로 패했다. 이번 시즌 내내 상대의 능동적인 변화를 잡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선 AC밀란, 이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변칙 전술과 빠른 전개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며 맥없이 무너진 것, 여기에 선수단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핵심 좌측 윙백 페리시치가 빠진 자리에 다르미안, 고젠스, 디마르코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지만 세 전력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 여기에 핵심 일선 루카쿠, 핵심 중원 차라놀루, 브로조비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무리뉴 감독의 로마는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 아니며 중원 경쟁력도 약한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로마 시즌 극초반에는 무패를 달리며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냈지만 9월 초 우디네세와의 0에서 4패배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도 6위로 떨어진 상태. 특히 최근 2년간 인터밀란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없을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무리뉴 감독은 시즌 내내 별 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뚝심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플랜 A를 밀어붙이는 타입. 다만 능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옵션 활용에 능한 상위 팀들을 상대로는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전 시즌에도 상위 4개 팀들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 심지어 무리뉴 감독은 이전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 벤치에 앉지 못한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인터밀란보다 전력 누수가 적은 편이며 이번 시즌 인터밀란이 변화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핵심 2선 디발라의 폼이 올라오고 있다. 코멘트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초반 상위 팀들에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연이어 패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심 전력들의 이탈까지 있는 상태. 로마 또한 이전 시즌 상위 팀들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만큼 약세를 보였으며 무리뉴 감독마저 이번 일정에서 벤치에 앉지 못합니다. 양 팀 모두 이번 일정에서 승리 가능성이 낮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웨스트햄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과 딴판의 성적이다. 이전 시즌 나름대로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시즌 내내 중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이번 시즌에는 리그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으로 처져 있는 상황.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인 에버튼과의 일전에서도 0에서 1석패를 당했다. 선수단 면면에 비해 성적이 좋지 못한 편, 기존의 수책, 라이스로 이어지는 강력한 중원에 브라질 A대표 소속인 파케타까지 합류하 리그 탑급 중원을 갖춘 상태. 다만 합이 맞지 않는 수비 쪽 조직력과 결정력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 특히나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이탈리아 A대표 소속 스카마카는 아직 리그 득점이 없으며 기존의 주력 일선 안토니오도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울버햄튼도 수비 쪽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2선 경쟁력도 갖췄다는 점. 이번 일정에서 다득점까지는 어렵겠으나 1골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다. 울버햄튼 마찬가지로 이전 시즌에 비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리그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 문턱에 위치해 있는 중. 특히 해당 1승도 홈에서 거둔 승리로 원정에서는 더더욱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도 상위 팀들과의 경기에서 좀처럼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있다. 이전 시즌 상위 7개 팀을 상대로 한 14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며
이번 시즌도 언급한 1승이 하위 전력인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거둔 승리다. 심지어 전방 쪽 문제는 이전 시즌보다 더욱 심각해진 상황. 리그 7경기에서 단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득점 기록이다. 기존의 포덴세, 네투, 황희찬에 더해 게데스를 영입했으나 공격 부분 전술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만들어낸 득점 대부분이 개인 전술에 의한 득점이다. 심지어 또 다른 일선인 칼라지치와 핵심 일선 히메네스도 부상으로 출전이 의심된다. 이로 인해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테랑 일선 코스타의 출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코스타의 가장 마지막 공식 경기 출전은 이전해 12월 중순이었던 만큼 경기 감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코멘트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 매우 답답한 공격력으로 인해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과 이선 자원들의 능력치는 울버햄튼보다 한 수 위의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울버햄튼도 마찬가지로 공격 짜임새 부족으로 인해 리그 최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 특히 주력 일선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쳤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그나마 웨스트햄의 득점 가능성이 더 높겠으며 이는 웨스트햄의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언급한 양팀 득점력 부족으로 인해 저득점 페이스의 언더 접근도 고려해볼 만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웨스트햄 승 2.5 언더. 세비야 시즌 극초반 페이스가 매우 좋지 못했으나 9월 중순 에스파뇰전 3-2 승리를 시작으로 공식 3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다만 여전히 리그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수비 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이전 시즌 리그 최소 실점팀이었지만 시즌을 앞두고 팀의 수비를 이끌었던 쿤데, 카를로스의 센터백 조합이 팀을 떠났고 이렇다 할 보강을 하지 않았다. 결국 삼선 자원 구델리와 유스에서 콜업한 살라스 혹은 또 다른 신의 니앙주의 조합으로 센터백을 형성하고 있지만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리그 전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AT 마드리드도 이번 시즌 나름 공격적인 기조로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방의 펠릭스, 모라타, 그리즈만의 조합은 경기를 치를수록 호흡이 맞아가는 중. 이번 일정에서도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겠다. AT 마드리드 시즌 초반에는 나름 분위기가 좋았으나 A매치 휴식기 전 공식 2경기에서 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꺾였다. 특히나 마지막 경기는 홈에서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였기에 더더욱 뼈아픈 패배. 리그 순위도 7위로 추락했다. 수비 쪽 전력 누수가 상당하다. 핵심 수비수 히메네즈와 사비치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멀티 수비수 에르모소도 이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일정에 나설 수 없다. 이번에도 헤이늘도 비첼, 펠리페의 조합으로 세비야를 맞서야 하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세비야의 공격력이 이전 시즌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 최소 1실점 내외로 틀어막을 수 있겠다. 시메온의 감독의 짜임새 없는 공격 패턴은 여전하지만 최근 핵심 일선 그리즈만의 이적료 문제가 해결돼 선발로 뛸 수 있는 상황이며 주력 일선 모라타는 이전 국가대표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려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 여기에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의 일선 펠릭스. 최근 8경기 3도움까지 더한다면 개인 전술로도 세비야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겠다. 코멘트 세비야는 이전 시즌 팀의 최소 실점을 이끌었던 센터백 듀오를 팔아넘긴 후 불안한 수비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것. 반면 AT 마드리드는 나름대로 강력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개인 전술을 통해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AT 마드리드가 300을 바탕으로 많은 득, 실점을 터뜨리는 팀이 아닙니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베르더 브레멘 시즌 흐름은 준수한 편. 리그 7경기에서 2승 3무를 따내며 중위권에 안착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승격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박수받을 수 있는 성과.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는 점이다.
홈에서는 나름대로 점유율도 높여가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전력. 다만 이러한 방식이 팀과는 좀처럼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한 경기를 돌이켜보면 점유율은 상대방과 동등했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수비를 갖춘 후 지공보다는 빠른 전개의 속공을 활용했을 때 성과를 냈었다. 또한 수비 라인까지 높게 올려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데 이러한 방식은 역습에 취약하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8월 말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에서는 상대 역습에 허둥대며 사실점을 허용했다. 심지어 핵심 수비수 파이퍼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웨넨 글라드바흐도 빠른 역습에 강점이 있는 전력으로 이번 홈 일정도 승리를 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웨넨 글라드바흐 초반 페이스는 매우 좋다. 앞선 리그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3승을 챙겨 리그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노리치 시티를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던 파르케 감독을 선임했고 그 효과를 내고 있는 중. 특히 파르케 감독이 추구하는 압박 축구와 웨넨 글라드바흐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모습. 팀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개의 공격으로 리그에서 복병 역할을 해왔으며 파르케 감독도 잉글랜드 무대에서 하위 전력인 노리치 시티를 이끌고 강력한 압박 축구로 맨시티도 잡아낼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번 시즌도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 않는 방식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선수는 단연 에이스 호프만이다. 뛰어난 활동량뿐만 아니라 득점력까지 갖춘 전력으로 압박 축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기에 주력 일선 티람도 큰 키에 준수한 스피드까지 갖춘 전력.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다. 홈에서 상대 속공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레멘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과 함께 승리가 가능하겠다. 코멘트 베르더 브레멘은 이번 시즌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상대 역습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홈에서 무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력 수비수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반면 웨넨 글라드바흐는 신인 파르케 감독 체제하 이들의 압박 축구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베르더 브레멘은 빠른 전개의 공격으로 요리하기 좋은 상대일 것입니다. 이번 일정도 웨넨 글라드바흐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베팅 웨넨 글라드바흐 승 양팀 득점. 크로닝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도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위도 중위권에 머무르는 상태. 특히나 이전 시즌 상위 10개 팀과의 홈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위 전력들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다. 불안한 수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번 시즌 리그 7경기 중 2번의 무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해당 경기들은 모두 하위 전력들과의 일전이었다. 언급한 2경기를 제외한 5경기에서 무려 12실점을 허용 중 300을 사용하는데 센터백 3인의 평균 신장은 189cm로 높이 싸움에서 강점을 보일지 몰라도 속도전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크마르도 대 위트, 브레데로데와 같이 측면에서 발 빠른 전력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번 일정도 속도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알크마르 시즌 초반 흐름이 매우 좋은 편. 이전 경기에서 아약스를 2-1로 잡아내는 성과를 이뤄냄과 동시에 리그 7경기 5승 2무로 현재 리그에서 유일한 무패팀이다. 심지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전승을 거두며 이번 시즌 모든 공식 경기에서 패배가 없다. 특히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중 7경기에서 단 5실점만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원정 3경기 중 2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원정에서 더욱 좋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주장 인디가 있다. 인디는 뛰어난 대인 수비 능력뿐 아니라 왼발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수비수로 경험치가 쌓이면서 더욱 완벽한 수비수 발전해 나가는 중. 주력 일선 오드갈의 단기 페이스도 좋은 편. 이번 일정도 공격 짜임새가 부족한 흐로닝언을 상대로 틀어막은 후 득점까지 가능하겠다. 코멘트 흐로닝언은 여전히 상위 팀들을 상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 특히나 센터백들의 약점도 확실한 편이며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알크마르는 이번 시즌 매우 안정적인 수비력과 꾸준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 이번 일정도 알크마르의 안정적인 승리가 가능하겠다. 다만
양 팀의 최근 세 차례 맞대결 모두 언더가 나올 정도로 저득점 양상을 띄었다. 이번 일정도 언더 접근을 권장한다. 추천 베팅 알크마르 승. 엠폴리 시즌 초반 리그 6경기에서 3무 2패를 거두며 강등권에 처져 있었으나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1-0 신승을 따내며 강등권을 탈출했다. 신임 자네티 감독이 드디어 첫 승을 거둔 것이다. 다만 해당 경기는 원정에서 거둔 승리이며 아직까지 홈 승리는 없는 상황. 이러한 홈 약세는 이전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나름대로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힘싸움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특성이 독이 되고 있다. 여기에 상위 팀들을 상대로도 매우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 이전 시즌 AC 밀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도 모두 패했다. 또한 공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상위 팀들과 일전에서는 주로 역습 형태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력 투톱 레머스와 사트리아노는 각각 191cm와 187cm로 속도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AC 밀란 시즌 초반 흐름은 좋은 편. 가장 최근 나폴리와의 패배 전까지 공식 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패배도 홈에서 허용한 패배로 원정에서는 여전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번 시즌도 리그 2연패를 위해 나름 순항하고 있는 중. 특히 이번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은 팀이 수비보다 공격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시즌 최소 실점으로 리그 우승을 따냈지만 이번 시즌은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당 평균 1실점 이상의 페이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로 경기당 평균 득점은 소폭 상승했다. 중원에서 토날리, 베나세르와 같은 핵심 전력들이 패스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며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전방에는 이전 시즌 리그 MVP 레앙, 지루가 좋은 호흡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들의 전력 누수다. 핵심 자풀백 테오와 노원 골키퍼 매냥이 A매치 기간 중 부상을 당해 이번 일정 출전이 불투명하다. 대체자인 미란테와 투레는 경기 감각이 썩 좋지 못한 상태. 압도적인 승리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멘트 엠폴리는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무승의 고리에서 벗어났다. 다만 해당 경기는 원정 경기였으며 이전 시즌 보여줬던 홈 약세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반면 AC 밀란은 이번 시즌 더욱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꾸준히 득점포도 가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다양한 빌드업 패턴이 눈에 띈다. 이번 일정도 밀란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베팅 AC 밀란 승 양팀 득점. 마요르카 리그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 중. 이전 시즌 강등권 문턱을 전전했던 것에 비하면 좋은 출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아길레 감독의 온전한 첫 시즌으로 나름대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컨셉은 확실하다. 500의 선 수비 후 역습으로 틀어막은 후 최전방 194cm 장신 일선 무리키의 높이와 라리가 도움 1위 이강인의 뛰어난 왼발 킥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로 맞서는 것. 바르셀로나의 남은 센터백 라인인 크리스텐센과 가르시아는 각각 188cm와 182cm로 무리키보다 작은 신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3cm의 장신 피케는 어느덧 35세로 더 이상 전성기의 기량이 아니다. 특히나 이러한 방식으로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상위 전력들에게도 득점을 터뜨린 바 있으며 바르셀로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먹혀들 것으로 보인다.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바르셀로나 시즌 초반 리그 흐름은 좋은 편. 개막전에서 라요와 0-0 무승부를 거두며 삐걱댔으나 이어지는 5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 다만 9월 중순 바이엘은 뮌헨과의 UCL 경기에서 패배한 것은 오게티, A매치 후유증을 제대로 맞은 팀 중 하나. 핵심 수비수 아라우호뿐만 아니라 쿤데, 서브 후 풀백 벨레린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주력 중원 대용, 주력 이선 대파이도 부상으로 쓰러졌다. 특히 우 풀백은 전멸이며 남은 전력은 경기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베테랑 로베르토. 해당 선수도 스피드와 높이에 강점이 있는 전력이 아니기에 마요르카의 역습을
막아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핵심 일선 레반도프스키가 건재하다는 것. 특유의 골 냄새를 맡는 감각으로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득점을 기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 코멘트 마요르카는 시즌 초반 500을 세운 후 무리키와 이강인의 투톱이라는 확실한 컨셉으로 리그에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중. 특히나 상위 전력들에게도 득점을 터뜨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이번 A매치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전력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우풀백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수들이 전멸했다. 이번 일정에서 마요르카의 역습을 막아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양팀 득점. PSG 명실상부한 프랑스 리그 최상위 포식자. 이번 시즌도 리그 8경기에서 7승 1무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으며 UCL에서도 전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전 시즌까지 니스를 잘 이끌던 갈티에 감독이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다. 특히나 갈티에 감독은 300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 이전 시즌의 주 전술인 400과 달리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생겼으며 오히려 직선적인 축구도 가능하게 된 상황. 심지어 핵심 공격 메시와 네이마르에게 수비 부담이 줄어 공격에만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도 잘 이루어졌는데 중원의 비티냐, 루이즈, 솔레르, 무키엘레와 같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던 선수들을 데려와 뎁스도 채웠다. 상대 수비 조직을 썰어나가는 데에는 유럽 탑급의 수준을 가진 PSG가 니스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멀티 득점 이상 가능하겠다. 니스 시즌 초반 흐름은 매우 좋지 못한 편. 이번 시즌 리그 8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심지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갈티에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된 파브르 감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 시즌 초반 포메이션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선수들 역시 경기 도중에 위치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다. 공격 작업 시 호흡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최근 5경기에서 단 3골밖에 터뜨리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지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 니스가 시도한 평균 유효 슈팅은 3.5개로 당연히 리그에서 하위권이며 최근 3시즌 중 가장 적은 횟수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 토디보가 징계로 인해 이번 일정에 출전하지 못할 예정. 이들의 수비 불안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점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 코멘트 PSG는 시즌 초반 역시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정팀을 상대하는 갈티에 감독은 PSG에게 안정감과 득점력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장착시켰습니다. 반면 니스는 갈티에 감독이 떠난 후 데려온 파브르 감독이 팀을 제대로 망쳐놓는 중 여러 공격 지표에서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으며 당연히 성적도 나오지 않는 상태. 이번 일정도 PSG가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PSG 승 3.5 오버. 트벤테 시즌 초반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승리와 패배를 오가고 있다. 앞선 리그 5경기에서도 2승 1무 2패를 기록 중.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홈 3경기에서는 전승을 거두며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홈 강세를 힘에 업어 리그 5위를 유지하고 있다.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방식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다. 홈 3경기에서 9골 1시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특히 공격 시에는 좌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력 2선 미시잔, 세르니의 단기 페이스도 매우 좋은 편. 심지어 후방에 좌우 풀백 스말과 브레네트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500을 사용하지만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비테세를 상대로 이번 일정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겠다. 비테세 종종 리그 중 상위권을 차지하던 전력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완전히 딴판인 모습. 초반 리그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이에 기존의 레치 감독 대신 코쿠 감독을 선임했다. 특히 코쿠 감독은 PSV 소속으로 14에서 15, 15에서 16 시즌 리그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는 유능한 감독.
선수 시절에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오랜 기간 뛰었을 정도로 네덜란드 무대에 정통한 편이다. 공격적인 전술뿐만 아니라 선수단 장악과 리빌딩에도 능한 편. 현 비텟의 상황에 매우 적합한 감독 선임입니다만 이번 일정의 데뷔전인 것은 변수. 아직 감독의 색채에 대해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며 전임 감독이 워낙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수습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 특히나 리그 7경기에서 16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가 가장 큰 문제. 이번 일정에서도 승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멘트 트벤테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중. 특히나 이들의 측면을 활용한 공격은 리그 탑급 수준입니다. 반면 비텟에는 시즌 초반 매우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중 하위권까지 처졌으며 결국 기존의 레치 감독 대신 코쿠 감독을 선임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트벤테가 어수선한 분위기의 비테세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테세의 감독 선임에 의한 동기부여 상승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트벤테 승 양팀 득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등 다수의 스포츠 프리뷰 영상이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또한 가족방 또는 무료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V53으로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 후 연락 주시면 10년 베팅 노하우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작가